네, 여러분 오늘은 에스포지토의 주권과 면역에 대한 인문예술 10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1문단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글이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인무니타스나 코뮤니타스라는 아예 새로운 처음 듣는 개념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1문단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문단은 기호를 좀 잘 표시하시면 돼요. 인무니타스와 관련된 단어들의 네모를 하시고 코뮤니타스와 관련된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면서 최대한 이 인무니타스를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또 코뮤니타스를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연결 지으면서 이해를 하면 조금 편할 것 같다. 인무니타스는 일단 우리 첫 번째 줄에서 면역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놨죠. 면역. 면역이라는 게 인무니타스구나. 근데 우리가 면역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죠? 우리가 인간인데 외부에 있는 세균이나 병균같이 나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거를 스스로 싸워서 이겨내는 힘, 이걸 우리가 면역이라고 보잖아. 근데 이 면역이 고대 로마에서는 어떻게 쓰였대요? 그쵸? 무누스의 확정적 면제. 무누스가 뭐냐면 개인을 타인과 묶는 구체적인 의무나 책임이다 라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즉 무누스라는 거는 조금 더 공동체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는 거야. 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코뮤니타스도 읽어보면은 공동체라고 나와. 그치? 어디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도 개념이 나오죠. 코뮤니타스는 의무나 증여를 위해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 그리고 그 뒷줄 바로 보면 인무니타스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코뮤니타스가 라고 아예 공동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인무니타스라는 거는 이 공동체, 얘도 공동체야. 그치? 이 공동체의 생활을, 공동체의 규칙이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즉 얘는 좀 더 개인과 관련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코뮤니타스는 좀 더 공동체적인 개념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대립적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고대 로마에서부터 벌써 이 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의학 용어잖아요. 의학적 분야에서 쓰이는 건데 고대 로마에서부터 이 면역이라는 단어, 임무니타스가 사실은 좀 정치적인 의미로 쓰였대. 그쵸? 법적, 정치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단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제 고대 로마가 지나고 근대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토머스 홉스라는 학자가 우리 국가가 생겨난 것을 사회계약설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계약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면역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에스포지토가 사회계약설과 또 면역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연결짓는 게 좀 어려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토머스 홉스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밤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자를 죽여도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걸 자연권이라고 했다. 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또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지금 벌써 이 문단의 세 번째 줄까지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성은 에스포지토가 이 이성을 뭐라고 했냐면 홉스가 말한 이 이성이란 건 있잖아. 뭐다? 자연적 면역 체계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연적 면역 체계다. 자, 우리 면역을 다시 떠올려봐. 면역이란 건 뭐냐면 외부의 물질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거. 그게 면역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성이란 게 바로 면역이란 거예요. 자연적 면역 체계. 왜 면역이죠? 외부에, 우리 토머스 홉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외부의 적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 타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이성이라며. 그런 점에서 면역과 닮았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내부의 힘이 바로 이성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성이란 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적인 본능과 같은 것이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누가요? 에스포지토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죽여도 되는 권리를 막 사용한다면 사실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남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토머스 홉스는 사람들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권자에게 양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났다?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 주권자는, 왕은요, 주권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서 넘겨준 그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다라고 토머스 홉스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스포지토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글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토머스 홉스가 말한 이 국가라는 개념, 또 주권이라는 이 개념도 뭐야? 면역체계야. 근데 몇 번째 면역체계냐면 2차적인 면역체계야. 자, 이 국가는 왜 면역이라고 했을까요? 2차적인 거는 이 자연적 면역체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2차적인 면역체계가 생겨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연적 면역체계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너무 위험한 상태가 됐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2차적인 면역체계, 바로 국가가 생겨난 거예요. 왜 국가도 면역체계일까? 다시, 면역은 뭐라고요? 외부에 있는 것을 이겨내려는, 외부의 그 위협을 이겨내려는 힘이야. 우리 국가라는 것은요, 외부에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할 때, 공격하려고 할 때 이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뭐다? 이것이 면역이다. 설명을 한 거죠. 이게 2문단에서 3문단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안에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평화롭게 인공적인 평화를 유지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요. 뭐를 느끼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는 동질성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요, 이질성을 느끼겠죠. 너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다?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에스포지토가. 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자, 4문단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이질성을 배제하는 생명을 통제하는 정치를 작용하게 하여 전쟁에서 벌어지는 대량 사고 같은 죽음을 정당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문제점 1이에요. 자, 우리 국가는요, 사실은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타자성과 이질성을 느끼겠죠.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중요해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여러 죽음들을 정당화하게 돼요. 나랑 다르니까 죽인 거야.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문화가 다르고 나랑 국가가 다르니까 죽인 거야 라는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굉장히 문제죠,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맨 이 4문단에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과잉 면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과잉 면역이 뭐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원래의 환경이나 자신의 구성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국가 안에 사람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동질적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요렇게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서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 안에 살면서도 넌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네모네? 하면서 너 사실 다른 나라 사람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과잉 면역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배척하거나 뭐 죽일 수도 있겠죠, 심하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다, 아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점을 누가 지적한 거예요? 에스포지토가 이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은 조금 문제가 있어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뒤로 넘어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포지토가 여기서 새로운 자신만의 면역 패러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개념이 바로 뭐죠? 도눔이에요, 도눔. 자, 여러분, 도눔은요, 증여라는 의미래.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증여래요. 어떤 거냐면요, 친구한테 여러분이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내 생일날 저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겠지? 하면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런 종류의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고 포용적인 마음이 넓은 것이 바로 증여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 근데 돈음은 바로 그런 거래. 그리고 이 돈음은요, 설명을 더 읽어보면 이질적인 것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고 감염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문단 볼게요. 항체의 활성, 면역을 위한 항체의 활성화는 신체에 항원세포를 주입하면서 이루어지는데 하면서 또 다시 면역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에스포지토가 말하는 면역은요, 이런 거예요. 자, 위에서 우리가 봤던 면역들은 여태까지는 외부의 것을 거부하는 것까지만 설명이 된 거야. 맞죠? 그게 면역인 줄 알았는데 사실 면역은 더 나아가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외부의 것이 위험해요. 위험한 것이 있어서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데 막아낼 때 어떤 방법이 있죠? 우리가 항원세포를 몸에 주입하는 방법, 즉 백신 같은 거 맞는 거예요. 그치? 예방주사 맞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 세포를 어때요? 우리 몸에 일부러 넣어. 그러면 어때? 그것과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 항체가 만나서 이 항체가 이겨내는 과정을 견디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진다 라는 거야. 돈음은 그런 거야. 이질적인 것을 무조건 배척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자신을 개방하고 일부러 감염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대립이 아니라 우회, 돌려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임으로써 섞이는 것, 중화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된다? 생명이 탄생한다. 이질적인 것과의 결합을 통해서 생산성, 생명을 탄생시킨다. 그런 얘기. 그게 5문단의 내용. 그 다음에 6문단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모체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모체 얘기가 왜 나왔냐? 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돈음 그리고 항원세포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바로 모체와 같다는 거예요. 모체가 뭐냐면 엄마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태아를 잉태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 이 모체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태아라는 것은 사실 뭐죠? 이질성을 갖는 존재예요. 왜냐면 태아는 원래부터 엄마 몸에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정자라는 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이질성을 갖는 존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어떻게 하죠? 이 태아를 받아들이고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여를 합니다. 우리 아까 여기서 봤던 증여. 돈음에서 연결되는 증여.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태아가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한 생명체로 태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뭐다? 증여이고 돈음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러니까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성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줄이 의예요. 이는 나라는 경계를 새롭게 사유하게 한다. 왜냐면 이전까지는 나라는 것은 어떤 경계가 있는 인간이었겠죠. 내가 여태까지 먹던 것, 내가 입던 것, 내가 하던 것, 나의 패턴에 들어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동질성을 중시하는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어때? 외부에 있는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서 어때?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네? 내가 모르는 면이 나에게 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는 경계를 새롭게 사유하게 한다. 그리고 동일성을 문제 삼고 그 경계를 지우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질적인 것을 배척하고 동일적인 것만 좋아하는 거 안 좋은 거였잖아. 이것을 문제 삼고 이제 그 경계를 지우고 새롭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의의는 나라는 개인의 이야기로 끝냈지만 사실 우리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사회의 얘기를 했잖아. 그쵸? 우리 나라 국가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로 확장시켜보자, 이 얘기를.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국가, 우리 한국이라고 쳐보자. 한국인으로서의 그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새로운 문화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섞인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섞이면서 더 발전된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글이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나요? 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면 이제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